스마트폰으로 편안한 문제풀이 7. 제4형 문제풀이 가을 바람, 가을 들려 시원한 드라이브, 창밖에 넓게 펼쳐진 탱탱한 덩어리들 웅골찬 알곡 모두 내어주고 지풀이 되어 널 불어줬음에 함께 따스함도 주듯 그렇게 모아 감싸 주었구나. 언젠가 가을 드라이브에서 느꼈던 감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살이 100세 시대의 노후 설계 참 중요하지요. 그 중요한 일 여러분과 함께 탱탱한 복덩어리 선물을 온 세상 가득 모두에게 채워주고 싶습니다. 완벽한 노후 설계를 완성하기 힘들기에 우리가 있고 안양 지점이 있습니다. 모든 고객에게 웅골차게 감싸있는 탱탱한 선물 보따리를 우리 함께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KB손해보험 안양 지점장 김정용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보험 설계사 시험 요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범위는 1번에서 33번까지이며 제3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범위는 18번에서 50번까지입니다. 문제 출제 방식은 손해보험은 1번에서 17번까지, 공통문제는 18번에서 33번까지, 제3보험은 34번에서 50번까지 출제되며 실제 시험도 동일한 방식으로 출제됩니다. 7. 제4형 문제풀이 1. 주택화재보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1. 보험 목적물의 자연 발화로 생긴 손해 2. 폭발 또는 에 따른 직접 손해 3.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4. 화재 발생 시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정답은 2. 폭발 또는 에 따른 직접 손해 1번 문제 해설입니다. 주택화재보험은 일반 화재보험과 달리 폭발 또는 타열에 의한 손상을 보상합니다. 2. 주택화재보험의 자동담보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1. 유가증권, 원고 설계서 2. 피보험자 소유의 건물 네온사인 3. 피보험자 소유의 실외보관 목재 4. 귀금속, 귀중품 정답은 2. 피보험자 소유의 건물 네온사인 2번 문제 해설입니다. 자동담보물건은 건물의 부속물로 칸막이, 대문, 담 등이며 건물의 부착물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등입니다. 3. 화재보험 계약 체결 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1. 피보험자의 직업 2. 동일보험의 목적에 대한 다른 보험계약 가입 여부 3. 건물 내 영위 직업 또는 작업 4. 보험 목적의 소재지 정답은 1. 피보험자의 직업 3번 문제 해설입니다. 화재보험의 고지 의무사항에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나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다음 풍수해 보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2. 풍수해 보험에서는 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3. 풍수해 보험의 대상 시설은 주택, 온실, 상가, 공장, 소상공인 이다. 4.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특수건물도 보험상품 구분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정답은 4.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특수건물도 보험상품 구분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4번 문제 해설입니다. 대상 시설은 주택과 동산이 포함되고 온실의 비닐하우스가 포함되며 상가나 공장은 현재 시범지역에서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수건물인 16층 이상 아파트는 풍수해보험 상품 3에 가입이 불가합니다. 5. 다음 중 기간보험과 구간보험에 해당하는 각 보험을 맞게 나열한 것은 1. 수렵보험, 스키보험 2. 스키보험, 골프보험 3. 스키보험, 낚시보험 4. 낚시보험, 수렵보험 정답은 1. 수렵보험, 스키보험 5번 문제 해설입니다. 기간보험으로 적용하는 보험은 골프보험과 수렵보험이 있으며 구간보험에 해당하는 보험은 낚시보험과 스키보험이 해당됩니다. 여행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국내 여행보험은 첫날 오후 4시에서 마지막 날 오후 4시에 끝난다. 2. 휴대폰 손해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물품의 분실 손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 3.
구간보험과 기간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4. 보통약관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보장한다. 정답은 3. 구간보험과 기간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6번 문제 해설입니다. 여행보험의 보장은 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며 특별약관을 통해 질병의 사망과 후유장애 및 의료비와 휴대품 손해의 배상 책임 손해를 보장받습니다. 7. 장기 손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장기 손해보험은 통상적으로 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보험계약을 말한다. 2. 보장성 보험은 보험기간이 80세로 제한되어 있다. 3. 보험 가입 금액의 80% 미만 사고 시 자동보건 제도가 있다. 4. 해지 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 대출이 가능하다. 정답은 2. 보장성 보험은 보험기간이 80세로 제한되어 있다. 7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보험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8. 장기 손해보험에서 청약철회 및 계약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2.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회사는 청약 철회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지급한다. 4.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은 1.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8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9. 장기 화재보험의 보험료 산출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1. 주택 소유자의 직업 2. 주택의 구조 및 흡수 3. 건물에서 영위하는 업종 4. 위험품 취급 여부 정답은 1. 주택 소유자의 직업 9번 문제 해설입니다. 주택 소유자의 직업은 보험료 산출과 관계가 없습니다. 10.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 이하의 경우 연금저축보험, 퇴직연금 제외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전액 2.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전액 3.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전액 4.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전액 정답은 2.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전액 10번 문제 해설입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 이하의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 전액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1. 연금저축보험의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한 기타 소득세의 지방소득세 제외에 해당하는 것은 1. 2%, 2. 12%, 3. 15%, 4. 32%. 정답은 3. 15%. 11번 문제 해설입니다.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 소득세 15%가 부과되며 지방소득세는 제외됩니다. 12.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 취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보호 강화 2. 근로자의 노후생활 소득 지원 마련 3. 퇴직 일시금의 생활자금화 방지 4. 국민연금기금 고갈 대비 정답은 4. 국민연금기금 고갈 대비 12번 문제 해설입니다. 도입 취지는 퇴직금 수급권 보호 강화와 노후생활 소득 지원 확보 및 퇴직 일시금의 생활자금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13. 퇴직연금보험에서 연금 규약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 사업주가 정한 후 금융기관에 제출 2. 노조 투표를 통해 결정한 후 사업주를 통해 금융기관에 제출 3.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사업주를 통해 금융기관에 제출 4.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계획을 작성 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정답은 4.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계획을 작성 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13번 문제 해설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계획을 작성 후 노동부 장관에 신고합니다. 14. 민법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민법과 달리 조건부 부실 책임주의가
적용된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법률상 책임관계의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부담한다. 3. 민법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대인사고에만 적용된다. 4. 민법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특별법이다. 정답은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민법과 달리 조건부 부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된다. 14번 문제 해설입니다. 2번에 입증 책임은 가해자, 운행자이며 3번에 대인, 대물사고 모두 적용됩니다. 4번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민법의 특별법에 해당됩니다. 15. 의무보험 대인배상원의 배상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부상시 보상한도는 1억 5천만 원이다. 2. 1 사고당 보험금액의 한도는 5억 원이다. 3. 후유장애 시 보상한도는 1억 5천만 원이다. 4. 사망시 보상한도는 3억 원이다. 정답은 3. 후유장애 시 보상한도는 1억 5천만 원이다. 15번 문제 해설입니다.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원의 보상한도는 사망시 최고 1억 5천만 원이며 부상시 1급 기준 3천만 원이고 후유장애 시 1급 기준 1억 5천만 원이 한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6. 자동차 보험 보험예율의 반영요소가 아닌 것은 1. 가입자, 특성효율 2. 특약효율 3. 특별효율 4. 장기효율 정답은 4. 장기효율 16번 문제 해설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율 반영 요소에는 특약효율, 가입자 특성효율, 특별효율, 우량 할인 및 불량 할증효율 그리고 사고 건수별 특성효율로 반영됩니다. 17. 자동차 보험 자기 신체 사고 담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상보험금은 상해 등급과 상관없이 보험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3.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4. 피보험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은 1. 부상보험금은 상해 등급과 상관없이 보험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7번 문제 해설입니다. 자기 신체 사고의 사망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금을 한도로 지급하며 부상 시에는 상해 등급별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18. 보험업법상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은 1.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2. 보험회사의 감사 3. 보험회사의 사회이사 4. 보험회사의 직원 정답은 4. 보험회사의 직원 18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또는 대리를 못하는 직위는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위원이 해당됩니다. 19. 교차모집 제도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단카슈랑스 제도와 함께 2003년 8월에 도입되었다. 2. 모집을 위탁받은 2개의 보험회사 중 1개의 보험회사만을 위하여 모집을 할 수 있다. 3. 손해보험을 모집하려는 생명보험 설계사는 손해보험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교차 모집 설계사는 보험협회에 등록해야 할 의무가 없다. 정답은 3. 손해보험을 모집하려는 생명보험 설계사는 손해보험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9번 문제 해설입니다. 1번은 2008년 8월에 시행되었으며 2번은 일반의 보험회사만을 위하여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사항에 해당되고 4번은 보험협회에서 보험설계사 등록 업무를 합니다. 20. 손해보험 대리점 업무 폐지 절차로 맞는 것은 1. 개인 대리점의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업무 폐지가 가능하다. 2. 보험회사와 계약 해지를 한 후 보험회사의 업무 폐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직접 업무 폐지의 경우 계약 체결 보험회사 전부의 업무 폐지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4. 보험협회로 업무 폐지 신고 없이 타 보험사로 이직이 가능하다. 정답은 3. 직접 업무 폐지의 경우 계약 체결 보험회사 전부의 업무 폐지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20번 문제 해설입니다. 1번은 개인 대리점은 직접 업무 폐지가 가능하며 2번은 보험회사의 업무 폐지 신청 후 보험회사와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4번은 업무 폐지 신청 후 타 보험회사에 이직이 가능합니다. 21.
손해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및 대리점 선발 기준이 아닌 것은 1. 근속기간 2. 금융위원회 포상 3. 보험계약의 유지율 4. 모집질서 위반 여부 정답은 2. 금융위원회 포상 21번 문제 해설입니다. 우수인증 설계사 선발 기준은 근속기간, 보험계약 유지율, 소득실적, 모집질서 위반 및 불안전 판매 여부를 검증합니다. 22. 손해보험의 기초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화재로 인해 건물이 손상 또는 멸실되었을 경우 화재는 손해에 해당한다. 2. 음주운전이나 공장 내에 기름걸레가 흩어져 있는 상태를 도덕적 위태라고 한다. 3. 우연히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경제적, 재산적 가치의 상실이나 감소를 사고라 한다. 4. 위험이 현실화된 과정에서 손해가 가장 마지막에 발생하는 개념이다. 정답은 4. 위험이 현실화된 과정에서 손해가 가장 마지막에 발생하는 개념이다. 22번 문제 해설입니다. 1번은 화재는 사고에 해당되며 2번은 공장 내에 기름걸레가 흩어져 있는 상태가 물리적 위태에 해당되고 3번은 손해에 대한 설명의 내용입니다. 23. 실손보상의 원칙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보험을 통하여 이득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 2. 보험회사의 순보험료 총액은 지급보험료의 총액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원칙 3. 보험사고 시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한다는 원칙 4.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로 보상한다는 원칙 정답은 3. 보험사고 시 보험 가입 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한다는 원칙 23번 문제 해설입니다. 1번은 이득금지 원칙의 기술이며 2번은 수지 상승 등의 원칙의 기술이고 4번은 비례보상 원칙의 기술입니다. 24. 다음 중 보험범죄 예방 근절을 위한 노력 중 틀린 것은 1. 보험사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보험회사 등은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는 대국민 홍보활동 및 보험범죄 방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3. 보험회사는 자체적인 보험심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언더라이팅을 강화하여 가입 시점에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협의권 조사 및 보험범죄 신고센터의 역할을 담당하는 보험사기 특별조사부서 SIU를 금융감독원에 요청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근거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정답은 4.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협의권 조사 및 보험범죄 신고센터의 역할을 담당하는 보험사기 특별조사부서 SIU를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근거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24번 문제 해설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요청이 아닌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보험사기 특별조사부서 SIU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25. 다음 중 도로교통법령 및 시행규칙상 면허 취소 위반 사항으로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1.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아니할 때 2. 혈중 알코올 농도 0.02% 이상으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때 3.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한 때 4. 법 제46조의 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때 정답은 2. 혈중 알코올 농도 0.02% 이상으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때 25번 문제 해설입니다. 면허 취소 위반 사항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해당됩니다. 26. 손해보험 계약의 주요 요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성립 후 1개월 내에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2.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여야 한다. 4. 보험대리점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도 고지수령권을 가진다. 정답은 2.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6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 작성 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보험증권을 받지 못했다 해도
보험계약의 효력에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27.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보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최고한도로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보험증권상의 임의로 정하여 놓은 금액을 말한다. 1. 보험가액 2. 보험가입금액 3. 위험보험료 4. 보험금 정답은 2. 보험가입금액 27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험가입 금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28.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보험계약자의 고지 의무 위반 2. 보험계약자의 위험 변경, 증가 사실에 대한 통지 의무 위반 3. 보험회사의 파산 4. 보험계약자가 계속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정답은 3. 보험회사의 파산 28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험회사가 파산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9. 손해보험회사가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을 경영하기 위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의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일 것 2. 보험 만기는 80세 이하일 것 3. 보험 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2억 원 이내일 것 4. 만기 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1.5배 이내일 것. 정답은 4. 만기 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1.5배 이내일 것. 29번 문제 해설입니다. 겸용조건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이 1.5배 이내가 아닌 납입보험료 합계액 범위 내에 있을 때 해당됩니다. 30. 보험 모집자가 완전 판매를 위한 3대 기본 지키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체결 이후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1. 3개월 이내 2. 4개월 이내 3. 5개월 이내 4. 6개월 이내 정답은 1. 3개월 이내 30번 문제 해설입니다. 모집자의 3대 기본 지키기 위반 시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계약 취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0일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는 보험계약은 1. 신규 계약으로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 2. 전문보험 계약자가 체결하는 보험계약 3. 기존 보험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체결한 갱신계약 4. 계약관계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계속계약 정답은 1. 신규 계약으로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 31번 문제 해설입니다.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은 전문보험 계약자와 체결하는 계약, 갱신계약, 계속계약이 있습니다. 32. 보험업법에서 정한 무자격자 모집행위의 벌칙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보험업법에서는 무자격자 모집행위를 한 자에게는 괄호 이하의 징역 또는 괄호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1. 3년 1천만원 2. 1년 3천만원 3. 1년 1천만원 4. 3년 3천만원 정답은 3. 1년 1천만원 32번 문제 해설입니다. 무자격 모집행위 금지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3. 실손의료보험 체결 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충복보험 가입 여부 조회 동의를 얻는 방법 중 틀린 것은 1. 공인전자 서명 2. 유무선 통신에 의한 방법 3. 서면 4. 구두 정답은 4. 구두 33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험계약 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의 방법에는 서면 공인전자 서명, 유무선 통신으로 완성됩니다. 34. 제3보험의 보험 종목에 해당하는 것은 1. 간병보험 2. 보증보험 3. 연금보험 4. 배상책임보험 정답은 1. 간병보험 34번 문제 해설입니다. 제3보험의 보험 종목에는 상해보험과 질병보험 그리고 간병보험이 있습니다. 35. 제3보험의 보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질병사망보험금은 정액 보상한다. 2. 의료비에 대해서는 정액 보상 또는 실손 보상할 수 있다. 3. 2개 이상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비례 보상한다. 4. 질병보험은 실손 보상만 가능하다. 정답은 4. 질병보험은 실손 보상만 가능하다.
35번 문제 해설입니다. 제3보험인 질병보험은 사망보험금과 진단급여금 등은 정액 보상하며 총업 및 외래의 의료비는 실손 보상합니다. 36. 손해보험사의 제3보험 상품 개발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상해보험, 저축성보험 및 보장성보험으로 개발 가능. 2. 질병사망보험, 저축성보험 및 보장성보험으로 개발 가능. 3. 간병보험, 저축성보험 및 보장성보험으로 개발 가능. 4. 질병보험, 저축성보험 및 보장성보험으로 개발 가능. 정답은 1. 상해보험, 저축성보험 및 보장성보험으로 개발 가능. 36번 문제 해설입니다. 2번, 3번, 4번의 기술은 질병보험과 간병보험의 보장성으로만 개발이 가능합니다. 37.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급격성 2. 필연성 3. 우연성 4. 외래성 정답은 2. 필연성 37번 문제 해설입니다. 상해보험사고는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으로 성립됩니다. 38. 상해보험의 상해급수에 따른 보험료 수준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상해 1급이 가장 높다. 2. 상해 2급이 가장 높다. 3. 상해 3급이 가장 높다. 4.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동일하다. 정답은 3. 상해 3급이 가장 높다. 38번 문제 해설입니다. 상해급수에 따른 보험료의 크기는 1급, 2급, 3급으로 나뉘며 이 중 3급이 가장 높습니다. 39. 실손 의료비 상해 1원 및 종원보장상품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은 1. 치과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급여 대상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 2.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3.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급여 대상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 4. 상해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검진 비용 정답은 2.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39번 문제 해설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공제조합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보험회사의 면책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0. 한시적인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조건 및 지급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3년 이상의 장애 시 해당 장애 지급률의 10%, 2. 5년 이상의 장애 시 해당 장애 지급률의 20%, 3. 5년 이상의 장애 시 해당 장애 지급률의 10%, 4. 5년 이상의 장애 시 해당 장애 지급률의 20%. 정답은 4. 5년 이상의 장애 시 해당 장애 지급률의 20%. 40번 문제 해설입니다. 한시적 장애는 5년 이상의 기한과 20%의 지급률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41. 상해통원 의료비에서 보상하는 처방조제비의 1년간 처방 전 한도는 1. 매년 계약 해당 일로부터 90건 2. 매년 계약 해당 일로부터 180건 3. 매년 계약 해당 일로부터 240건 4. 매년 계약 해당 일로부터 260건 정답은 2. 매년 계약 해당 일로부터 180건 41번 문제 해설입니다. 처방조제비의 1년간 한도는 매년 계약 해당 일로부터 180건을 보장받습니다. 42. 상해통원 실손 의료비 선택형 2에서 의료기관별 공제금액으로 틀린 것은 단 공제기준금액은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의 해당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1. 처방조제비는 8,000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2. 의원은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3. 보건진료소는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4. 한방병원은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정답은 4. 한방병원은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42번 문제 해설입니다. 한방병원 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은 1만 5천원과 공제기준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43.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보험회사는 신체 손해에 대해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2.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추정 보험금액 6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3. 보험금 지급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사유 및 보험금 지급 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 보험금 지급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정답은 2.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추정 보험금액 6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43번 문제 해설입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지급한 후 진행됩니다. 44. 휴일 교통상해 보험에서 보험회사의 책임 개시 시기로 맞는 것은 1. 0시 2. 12시 3. 16시 4. 18시 정답은 1. 0시 44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험기간 내의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은 0시에 책임이 개시됩니다. 45. 보험약관상 질병보험에서 보상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2. 장애 분류표의 장애 지급일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3.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4. 입원, 통원, 요양 등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정답은 3.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45번 문제 해설입니다. 질병보험이 아닌 상해보험은 급격, 우연, 외래적 사고에 의한 신체의 손상을 보상합니다. 46. 아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5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대기기간을 설정하지 않는다. 2. 기타 피부암은 대기기간 없이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보상한다. 3. 대기기간 중 암진단 확정 시에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며 계약 무효 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한다. 4. 진단계약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은 4. 진단계약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46번 문제 해설입니다. 진단계약은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47. 질병동원 의료비, 표준형에서 보험금 지급 시 항목별 공제금액이 맞게 짝지어진 것은 1.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의료원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3. 종합전문요양기관 3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4. 약국 및 한국희귀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정답은 1.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의료원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47번 문제 해설입니다. 2번은 1만 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이며 3번은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이고 4번은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48. 유병력자 실손 의료보험의 가입 심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최근 3개월간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 치료, 추가 검사 필요 소견, 여부 2. 최근 1년간 추가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3. 최근 2년간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여부 4. 최근 5년간 암진단, 입원, 수술, 치료 여부 정답은 2. 최근 1년간 추가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48번 문제 해설입니다. 최근 1년간 추가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가입심사 여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9. 보험회사가 상해 및 질병보험 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가지급 보험금의 규모는 1. 추정보험금의 20% 상당액 2. 추정보험금의 30% 상당액 3. 추정보험금의 50% 상당액 4. 추정보험금의 70% 상당액 정답은 3. 추정보험금의 50% 상당액 49번 문제 해설입니다. 가지급 보험금은 추정보험금의 50%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50. 치매 간병비 지급 기준으로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치매로 진단된 경우 2. 치매로 진단되고 일정 기간 이상 계속된 경우 3. 치매로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치매로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계속된 경우. 정답은 4. 치매로 인지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계속된 경우. 50번 문제 해설입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에 중증 치매 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 기간이 끝난 이후라도 그날을 포함하여 일정 기간 이상 계속되었을 때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 가입 금액을 치매 간병비로 지급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편안한 문제풀이. 지금까지 7제 4형 문제풀이였습니다. 생소하고 낯설은 보험 전문 용어가 많아 문맥을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는 점에서 모르시는 단어는 네이버 등 포털에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KB손해보험 안행지점은 국내 최초로 보다 쉽고 편안하게 입문하실 수 있도록 스마트폰으로 편안한 문제풀이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첫 시험 합격을 기원하며 힘찬 에너지 듬뿍 담아 안양 지점장 김정용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교재의 제작을 맡은 LC 최영구 인사드립니다. KB 안양 지점을 통해 입문하였고 나이 50 어려운 시험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여 쉽게 관문을 통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말 가족 중 민들레 효능으로 민들레차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풀맛을 구수한 둥글레를 첨가하니 맛있어 자꾸 참게 되는 민글레차를 완성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성인병 관련 여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옴을 입증하였습니다. 고객에게 전할 선물로 값싸고 희소가치 높은 허물을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부식 포주머니는 직접 제작하여 깔끔하고 튼튼합니다. 민들레를 10분의 1 꺼내어 주머니에 담아 끓입니다. 1회 사용 후 냉동 보관하며 재탕도 진합니다. 용량은 총 200리터의 민글레차입니다. 여러분께 전해드릴 가격은 2만원입니다. 1만원 가격에 가벼운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민들레와 둥글레를 함께 담아 편리합니다. 용량은 총 100리터의 민글레차입니다. 고객 선물용 민글레차 주문은 010-6338-4100 안양지점 LC 최영구입니다. 정겹고 편안한 입문 자료와 고객 카톡 전송용 영상 홍보 자료를 꾸준하게 업로드하여 여러분 영업에 작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